자, 수어는 지수로그, 상학함수, 수열 이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이게 또 호불호가 되게 달라요. 지수는 할만하죠. 근데 로그는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상학함수는 좋아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나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아무튼. 그리고 수열은 또 호불호가 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긴 한데, 일단은 다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과는 나중에 다 써먹어요. 이 세 개와 수투의 전체적인 얘기를 섞어서 나가는 게 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갖다 써먹는 게 많기 때문에 까먹은 것들은 하면서 채우시면 돼요.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면서 채우는 게 낫습니다. 자, 지수.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중학교 때도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수라는 건 이거예요.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A를 되게 간단해요. 정의. 이렇게 해서 몇 개 곱한다? N개 곱한다. 한 가지 부탁을 하자면 나중에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만 저번에도 실패했어요. 이게 또 잔소리하네? 한지 얼마였다고? 자, 아무튼 뭐냐면 되도록 듣고 보고 이건 하잖아요. 쓰잖아요. 이 세 개는 보통 하거든요. 필요한 건 꼭 쓰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입을 쓰세요. 되도록이면 공부를 할 때는 모든 감각을 다 쓰는 게 먹을 수는 없잖아. 먹는 건 안 되지만 촉감을 느낄 수는 없지만 다 쓰세요. 눈 보고 듣고 그러니까 말을 하세요. 그래서 얘기하면 같이 대답도 하고 N개 이렇게 쪽팔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기하면서 나중에 목소리가 점점 커지셔도 상관없습니다. 대답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잠도 좀 덜 오고 그런 게 있어요. 새로운 많은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N개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히 따지면 저런 얘기는 다 알아요. 중학교 때 다 했으니까. 뭐가 중요해? 조건. 얘가 중요해요. 조건. 자 질문할게요. 여기 있는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미치라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이 N을 뭐라고 해요? 얘가 바로 지수죠. 이렇게. 이게 이름이 지수예요. 그죠? 조건. A의 조건이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처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밑에 조건이 뭐예요? 그냥 수혜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실수여야 된다는 거죠. 지수의 처음 조건은 뭐죠? 중학교 때 조건. 자연수예요. 누군가는 입을 뻥긋대기 시작하고 있어. 좋아. 자연수예요. 왜? 방금 몇 개라고 했잖아요. 0.5개 넘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이게 다예요. 지수 없지. 이 지수의 성질 끝.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수 법칙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이걸 확장할 거거든요. 이거를 기억을 합시다.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정리하자고 하면 못하지만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조건 이렇게 쓸게요. A하고 B는 실수. M하고 N은 일단은 자연수라는 조건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책이랑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저거 뭐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기억을 하냐면 더해 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봐. 그냥 이거면 자 앞에는 A가 몇 개 곱해 있다는 얘기예요? N개. 그쵸? 거기다가 A를 몇 개 곱하겠다는 얘기죠? N개. 오, 들리는 것 같은데? 한청인가? 아무튼 전체에 몇 개예요? N개 몇 개 있어? N 플러스 N개가 있죠. 그럼 맞잖아요. A를 N 플러스 N개 곱한다. 이런 뜻이니까. 괜찮나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무슨 난리를 쳤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2의 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을 곱하면 선생님 2 6제곱 아닌가요?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실수. 근데 이따가 지금 비웃었죠? 이따가 봅시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무슨 실수나 이런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성질. 자, A의 M의 N제곱입니다. 이건 뭐죠? 얘네들은 이제 곱하죠. A, M, N. 다 알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자, A의 M제곱의 N제곱이라는 건 말 그대로 A의 M제곱을 몇 개 곱하는 거죠? N개 곱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방금 1번에서 뭐라 그랬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래요. 맞죠? 응, 더해. 이렇게. 몇 개 더해요? N개요. 그러니까 얘가 A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딸랑 저 지수, 거듭제곱의 정의를 가지고서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수학은 보통 이래요. 정의를 알고 개념을 알아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먼저예요. 그냥 무작정 공식 외우는 거 별로예요. 나중에 다 까먹으니까. 세 번째. 자, 요거는 나중에 많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은 없어요. 뭐죠? 그냥 각각을 n제곱 한다. 이렇게. 여기 추가로 b분의 a의 n제곱도 넣을게요.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대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죠.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4번이 중요해요. 얘가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오늘 배우는 거에 있어서. 이건 지금 내가 다시 얘기해. 중학교 때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거. 중학교 때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중학교 때 거야. 다 알고 있어서 입이 근질근질 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만약에 M이 N보다 크면 얘에서 얘 빼죠. 지수에서 이렇게 빼요. M이랑 N이 같아. 그럼 뭐야? 똑같은 걸로 나눴으니까 1이겠죠? 얘가 문제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2의 4제곱을 2의 세제곱으로 제곱으로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밑에가 2개. 분자가 4개. 이렇게. 그래서 몇 개? 2개죠. 그러니까 4개에서 2개를 빼. 약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3의 세제곱을 3의 5제곱으로 나눠보자. 이렇게. 그럼 밑에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3개씩 나눠죠. 이렇게. 이것도 빼게 되는 거죠. 근데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네. A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뒤집는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오늘 다 해결할 거예요. 지수의 확장에서. 이제 저렇게 써먹지 않을 거다라는 걸로. 되셨나요? 네. 조금 어려운 얘기로 갈게요. 책을 보셔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안 보고 하는 건데 지금 다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첫 번째 지금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고 밑에 성질 있고 다음 페이지에 7에 있는 건데 아직 안 나왔어요. 얘가. 그냥 이건 왜 중학교 때 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이 문제로 수능 문제까지 갈 거예요. 쫄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수능 문제도 별거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갈 거예요.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자, 제곱근이 뭐예요? 선생님 원래 질문을 많이 해요. 그냥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제곱근이 뭐죠? 네. A가 양수예요. 중학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의 정의는 뭡니까? 아는 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루트 A?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뜻은 이게 아니죠. 제곱근이라는 뜻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거예요. 근이라는 말을 어디 썼어요? 방정식. 그쵸? 방정식의 해. 근.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곱해서 만든 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구한 게 뭐죠? x는, 그렇죠.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제곱근 A예요. 얘는 A의 제곱근이고, 얘는 제곱근 A야. 루트 A. 달라요. 뜻이. 명칭, 뜻 달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1번에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중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렇게 나올 때. 됐죠? 이건데 이거는 여기가 앞에 뭐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거듭이라는 말을 쓸 거잖아요. 여기 n제곱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A에 실수 A가 있어. 실수 A에 n 제곱근이라는 걸 구할 거예요. 쫄지 말고 숫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자, 유추해봐. 개념의 뜻이 뭘 것 같아? 이게 이거래. 그럼 얘는? 지금 속으로 앓고 있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아닌가요? 이거죠? n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거예요. 이거 좋아요. n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이렇게. 자, 근데 여기는 조건이 이게 붙었었는데 여기 조건이 안 붙죠? 1학년 때 뭐 배웠어요? 허수 배웠잖아요. 허근도 배웠잖아요. 그걸 써먹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수학에서 n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예요? 선생님이 실근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n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예요? 무조건 n개예요.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n개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선생님, 하나잖아요. 하나라고 하고 옆에 뭐라고 써요? 중근이라고 쓰죠. 맞나요? 이게 원래 우리가 2차 방정식이 x-알파, x-베타는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x가 알파거나 x가 베타다라고 해서 그걸 두 개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x-알파, x-알파가 0이니까 x가 알파거나 또는 알파다. 알파가 두 개 있는 건데 겹쳐 있으니까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 두 개예요. 2차 방정식은. 이해되셨나요? 3차 방정식의 3중근도 근이 3개인데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개수로 따지면 n차의 방정식의 실근 말고 근은 n개예요. 그냥 이거 기억만 하세요. 문제 안 남아요. 그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됐죠? 이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실근이 몇 개야 라고 하는 문제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수능 문제까지 가는 그 문제일 거예요. 이따가 또 얘기할 겁니다. 되셨죠? 이거야. 그냥 n제곱근 이거라고. 거기 지금 나와 있죠? 거듭 제곱근 해가지고 거듭 제곱근 n 만족시키는 a n제곱근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 것 중에 이런 애 있을 거 아니에요. n 제곱근의 a라고 읽어요. 괜찮을까요? 이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래서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n개나 있다고. 실수 a에 n제곱근은 n개가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얘일 뿐이지. 얘 이름은 뭐야? n제곱근 a예요. 그냥. 저렇게 문자로 봐서 그렇지 저렇게 숫자 뭐 이렇게 이런 거 세제곱근의 4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n제곱근에 대한 계산을 할 거예요. 좀 이따가 밑에서. 근데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어? 갑자기?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수의 확장을 배우고 나면 이걸로 계산 안 할 거예요. 이번에만 해요. 지금 우리 배울 때만. 나중에는 다 지수의 확장을 해버리면 이렇게 계산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좀 이따 연습할 거고요.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뭐요? 잘 들으세요. 실수 A의 n제곱근은 n개라고 했어요. 눈을 뜨시고. 자, 그럼 이 중에 과연 실근은 몇 개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뭐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딥하게 해볼게요. 어디까지 딥한지는 조금 보시고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A의 n 제곱근 중에 실근의 개수라는 걸 한번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어떤 숫자를 n제곱해서 a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줄게요. 두 부류로 나눌 거야. 1번, 2번. 그럼 만약에 n이 짝수예요. 예를 들어 제곱, 아니면 4제곱, 6제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a를 3개로 나눌 거예요.
왜 그런지는 곧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3학년들한테도 하고 계속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책을 안 보고 하는 이유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까지 외우고 있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근이 여기는 2개, 여기는 하나, 여기는 0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책에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야. x를 4제곱해서 16이 나왔어요. 잘 봐. 짝수죠? a자리 양수죠? 맞나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근을 구하면 x는 뿔마 2 또는 뿔마 2의 i가 나옵니다. 내가 얘기했죠. 4개 나오잖아. 4차니까. 맞죠? 그 중에 2개는 실근, 2개는 호근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2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이게 조금 있으면 선생님 표정을 읽을 거거든요. 얘기하셔도 돼요.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고개지수를 하셔도 됩니다.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야, 마스크 썼을 때도 했어, 선생님이. 마스크 썼을 때 한 3년 마스크 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도 마스크 쓰고 다 마스크 쓸 때도 했어요. 진짜 어려웠어. 근데 눈을 읽어야 되더라고. 눈을 읽어야 되더라고. 심지어 선생님이 어떤 반은 얼굴을 오래 안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쭉 가르쳤는데 1학년 때부터 마스크를 쓴 거야. 이번에 졸업한 3학년들 중에 이제야 마스크를 벗어서 와, 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빠졌나니까 자꾸 이렇게. 됐죠? 자, 100제곱으로 갈게요. 숫자가 크죠? 짝수야? 0이야. 그럼 100개에 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라고 하시기로 했잖아요. 아까.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소심하게 갑시다. x의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에요. 짝수죠? 음수죠? 있나요, 실근? 없어요.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곧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이번에는 n이 홀수예요. 이거 나중에 나와요. 내신에 다 내려와 있어요. 자, 눈 뜨시고. 자, a가 양수예요. 해볼게요. 소심하게. x의 세제곱을 했어? 8이야. 이렇게 되죠. 홀수죠? 양수죠? 맞아요? 그럼 약간 인수분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실근 하나, 이거 뭐야? 허근 나와요? 맞나요? 그래서 하나. 자, x의 1001 제곱을 했는데 0이에요. a가 0일 때. 그러면 0이 1001개 나온 거잖아요? 한 개죠. 괜찮으실까요? 오, 조금씩 그래도 표현을 해주네. 땡큐. 자, 소심하게 가자고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오메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최근에 뭐 시험 1학기 때 시험 봤었던 거. 그러면 요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여기도 실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골고루 나눠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2개 하나형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 하나보다 n이 홀수는 무조건 하나야.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걸 머릿속에다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지? 라는 생각은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뭘로 할 거냐면, 이건 지울게요. 이제 다 아는 얘기니까. 잠깐 다른 얘기를 하나 합시다. 히타를 좀만 줄일게요. 안 춥죠? 괜찮죠? 일단 잠깐 껐다가 다시 켜자. 추우면 얘기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1학년 때 뭘 했냐면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fx는 0이 있어요. 저는 방정식 있어. 근데 그는 못 구하겠어. 근데 뭘 구하라고 하냐면 저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뭘 했어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뭘 했죠?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했어요. 이해했나요? 2차 방정식 풀 때. 안 했어요? 벌써 잊어먹었나요? 그럼 이건 어때요?
fx는 gx를 했어요. fx가 2차야. gx가 1차야. 그럼 거꾸로 갈게요. 요렇게 2차 함수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1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맞아요? 여기 두 점을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뭘 했죠? 둘이 같다고 놨죠. 기억나시? 이거 기억나나 보네요? 됐어요. 그럼 반대로 가보죠. fx가 2차예요? g가 1차예요. 근데 둘이 같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근데 어려워, 방정식이 너무. 우리한테 좋은 방법 있죠. 판별식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2차를 그려보고 1차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이 두 개면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거꾸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선생님이 1학년 때 나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큰 그림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림이에요. 근데 큰 산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우리 나무만 본 거예요. 이제 크게 보세요. 우리 2학년이에요. 크게 보세요. 어떤 함수를 가져오든지 간에 잘 봐요. 어떤 방정식을 가져와서 fx는 0의 실근 또는 그거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하면 내가 못 풀어, 저 방정식을. 못 풀어. 지금 내 상황에서 풀 수 없어. 근데 개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y는 fx랑 x축의 교점의 x좌표나 그 개수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기억해 주세요. 이건 수원수투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얘를 넘겨도 되지만 여기에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건 y는 fx랑 y는 gx의 역시의 교점 또는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왜? 실근이라는 건 수직선상에 나타나는 모든 숫자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다 실수 값이에요. 이해되시죠? 괜찮아요? 네.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거니까 보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얘를 하고 있죠. 얘를 여기다가 접목시킬 거예요. 그럼 봐봐. 이거 중에 실근의 개수,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x의 n제곱이랑 y는 a의 교점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럼 1번 n이 짝수야.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요. U자 모양. 제곱이든 4차든 6차든 8차든 상관없이 좁아질 뿐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y는 a야. a가 여기 있어. y는 a가 여기 있어. a가 양수죠? 몇 개에서 만납니까? 하나, 둘, 오, 두 개. 이 얘기예요. y가 0이야. y는 0. 즉 y는 a인데 얘가 0이야. 뭐야? 아, 한 점. 되실까요? 저 얘기예요. y가 a인데 얘가 0보다 작아. 맞나요? 안 만나잖아요. 이게 제로. 왔다 갔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써 있는 것처럼 n이 홀수예요. 요거 하나 빼놓고 y는 x, 얘는 그냥 일직선 이렇게. 요거 하나 빼놓고 아직 우리가 그래프를 겁나 많이 보진 않았어요. 1학년 때. 하지만 3차짜리 본 적은 있죠. y는 x 세제곱. 처음 봐요? 많이 봐주세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요딴 식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5차도 마찬가지. 7차도 마찬가지. 저게 줄어들 뿐 그래프는 똑같아요. 그럼 생각해봐. 양수야 하나, 0이야 하나, 음수야 하나, 양수야 하나, 0이야 하나, 음수야 하나. 하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유가 좀 분명해졌죠. 아까보다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럼 이거 외우세요. 눈으로 익혀놔요. 여긴 지울게요. 책에는 없지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우고 이제 그 수능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단계를 선생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 봐봐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A의 n 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를 F의 n, A라 하자.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 했어요? 문해력.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걸 발휘해 보세요. 끄집어내. 자, 난 여기 이거 안 지웠어요. 보고 있으란 얘기예요. 괜찮죠? 질문 1번. F의 4,3은 얼마입니까? 어려워요? 여기 답이 있어요. 저기 문제 답 다 쓰겠고. 얼마예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지? 내가 얘기해줘요? 혹시 0인가요? 1인가요? 2인가요? 답이 없어요? 여기 0, 1, 2밖에 없는데? 뭐 다른 게 있어요? 대답해주기 싫어요? 튕기는 거야? 첫날이라고? 뭐죠? 2죠. Y. n이 4예요. 짝수. a가 2예요. 양수. 짝수. 양수 2개. 이런 뜻이라고요. 방금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문제를 정의해버리면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해력이에요. 괜찮을까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좀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F에 만약에 3,-1은 얼마일까요? 여기가 홀수면 뒤에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바로 1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 문제의, 수능 문제의 1단계가 이거예요. 그럼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F에 이런 거요. 앞에를 n으로 놔요. n, 뭐야? 마이너스 2의 n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원래 이제 여기서 수열을 배워서 수열이랑 통합 문제를 만드는데 그거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f1, 마이너스 2 f2, 마이너스 2의 제곱 f3, 마이너스 2의 세제곱 f4,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f10, 마이너스 2의 10제곱은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죠? 계산 문제로 바뀌었습니까? 자, 보이세요? 처음 거 뭐예요? 1이죠. 내가 그랬잖아. 앞에 게 홀수면 뒤에 거 보지 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 n이라는 게 1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워야 돼요, 원래. 1은 안 들어갑니다. 무조건 2 이상이에요. n제곱근에 1제곱근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짝수죠? 양수예요, 제곱이니까. 여기가 2냐, 3이냐, 4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2죠. 얘는요? 아, 뒤에 거 보지 말라니까 1이야. 2, 1, 2, 1, 2, 1, 2까지 들어가겠죠. 그럼 다 끝났네요.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간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더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수열도 안 배웠고 뭐 로그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열 문제, 로그 문제를 막 집어넣어서 만들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모의고사 문제까지 갑니다. 이게 그 문제 유형의 시작이에요. 괜찮을까요? 여기 있나 한번 볼까요? 네, 거기 9페이지 펴세요. 복사 이렇게밖에 안 되나? 미안해요. 잘 안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대표 유형 2번은 2번에 있는 얘기가 유익이에요. 이게 아예 대표 유형으로 돼 있죠? 선생님이 좀 다르게 썼죠? 자, 대표 유형 2번 볼게요. 실수 A와 양의 정수 B에 대해서 R, A, B, R의 A, B를 A의 B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선생님이랑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보이세요? A, 9페이지에요. 대표 유형 2번. R, A, B가 A의 B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예요. 그럼 앞에 게 A고 뒤에 게 B가 N이야.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럴 때 R의 4,5 얼마야? 1이지. B가 5야. N이 5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의 R의 마이너스 4,5 얘도 1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의 5,4는요.
2겠죠? B가 4니까. 선생님이랑 지금 반대라 그랬다. 분명히. 자, 아래 마이너스 5,4는 0이겠죠. n이 4고 a가 음수니까요. 계산하면 끝났네요. 이 얘기예요. 감이 좀 오셨어요?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런 얘기예요. 유제 2-1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에 대해서 몇 개예요? 한 개죠. 세제곱이니까. n이 홀수잖아요. 10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에 대해서 몇 개예요? 2개죠. 어렵나요 이제? 안 어렵잖아요. 할만하죠? 자, 그래서 대표 유형 2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뭐냐면 유제 2-3이에요. 보이십니까? 네, 나중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아니면 시간 줄 테니까 푸세요. 됐나요? 선생님이 방법은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 진입 문제가 많이 나와요. 조금 감이 맞죠? 이 문제 까먹으면 안 돼요. 얘기했어. 이건 이제 내신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요. 6페이지요. 아까 하던 거 해야죠. 이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문제는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웃긴 건 얘들아, 나중에 이 문제가 다른 문제와 섞여서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하나 만들어요. 얘가 주가 되든 얘가 부가 되든 얘가 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투 문제에 여기 들어가면서 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중에 계산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두 개 중에 하나 모르면 수투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얘를 못하면 그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자, 지금 2학년 문제는 여기 광남이 있겠지만 광남은 아마 내년에 수능 특강이 부교재겠지만 보통 계속 그랬으니까 대부분 2학년의 문제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와요. 1학년 때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내신 문제 유형도 모의고사 유형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열심히 운동해서 공부를 해서 내 문제를 진짜 많이 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망치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의고사 유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럼 되게 무슨 허탈감이 들겠죠.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밑에 있는 거 거듭제곱의 성질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오타예요. 거듭제곱의 성질이 아니라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에요. 그게 양수고 양수일 때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하면서 선생님이 연습을 좀 시켜줄 건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눈에 익혀서 문제를 많이 푸세요. 자, 2학년 처음 시험 볼 때 내신 대비하기 전까지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아마 시험 범위가 지수로그, 함수, 방부등식, 그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 정도가 중간고사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에 내신 대비를 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개념이 분명히 하겠지만 개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미친듯이 얘기해 줄 거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양이 많아야 돼요. 지수 계산이 그냥 헉 돼야 되고 로그 계산이 헉 돼야 돼요. 선생님 얘기 이해돼요? 이런 계산들이 그냥 서슴 없이 쫙쫙쫙쫙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신 대비를 하는데 계산이 느려요. 그럼 못 따라가요. 절대. 죽어도 못 따라가요. 내가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계산이 안 되면 막혀요. 하다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짜증나. 안 할래. 못 따라가는데 뭘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겨울방학 때 마스터하고 가셔야 돼요. 딱 학기 들어가서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그렇다고 거기까지만 하라는 건 아니고 더 하면 더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은 마스터하고 3월에 들어가야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문제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계획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그거고. 자, 그럼 선생님 익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막 외워요? 아니요. 영어 단어도 요새 그렇게 안 외우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보고 풀고 안 보고 풀 때까지 푸세요. 모르면 공식 보고 푸세요. 괜찮아요. 보는 게 뭐가 문제돼요? 책에 써 있는데 괜찮아요. 위에 거 보고 풀고 위에 거 보고 풀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푸세요. 대신 좀 많이 푸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문제를 더 줄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가서 좀 볼게요. 10페이지 가보세요. 10페이지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생 이런 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안 하셔도 됩니다. 10페이지. 이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원 교재인데 옛날 거예요. 10페이지 안 풀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따로 해줄게. 내가 얘기했죠. 이거 없이도 우리는 나중에 지수의 확정으로 다 문제를 풀 겁니다. 이런 문제 최근에 내신 문제에서 선생님이 본 적이 없어요. 4년간. 못 봤어요. 이 책이 좀 됐어. 만든 지. 만약에 필요하면 그냥 눈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대신 여기 있는 예제가 지수의 확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 수업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기서 알아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질문하면 내 수업 안 들었구나. 되겠죠? 자, 4로 갈게요. 거듭제곱의 계산 1, 그 다음에 2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오라는 얘기예요. 이런 연습을. 근데 문제가 너무 적어요. 안 보이죠? 아이씨, 너무했다. 자, 보세요. 대표 유형 4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몇 개 풀게요. 자, 1번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제곱근의 25 곱하기 세제곱근의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내가 얘기했지, 외우는 걸 이렇게 배울 거라고. 문제 풀면서 몇 개를 외운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공식 보면서. 봐도 괜찮아요?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같은 우산이라고 합니다. n제곱근 위에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우산이라고 생각하면 한꺼번에 같이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냥 n제곱근의 ab 이렇게. 요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세제곱근에 얘랑 곱할 때 바로 가셔야죠. 이렇게. 그럼 5죠.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 정도까지는?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도 되고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물어봐도 되고 괜찮으니까 얘기하세요. 자, 세제곱근인데 안에 다 5의 세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뭐를 세제곱해서 만든 거야 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 얘기예요. 네. 아니, 당연히 모를 수도 있지. 그것도 뭐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5제곱근에 마이너스 32가 있어요. 여기가 홀수가 들어가면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자, 요거 이렇게 써도 되나요? 5제곱근에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렇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밖에 만약에 np제곱근에 a의 np제곱근이 있으면 요게 p가 약분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n제곱근에 a의 m제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루트 3은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 있는 게 아니고 제곱근이니까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괜찮겠죠? 그럼 여기 5개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3번 볼까요? 어디 써있냐면 세제곱근의 2 하고요. 세제곱근의 16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우산. 이게 이제 업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산 쓰고 같은 우산 쓴 사람을 업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우산일 때는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세제곱근의 8. 그러면 세제곱근의 2의 세제곱 2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4번 볼게요. 4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4제곱근하고 뭐야? 세제곱근하고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공식을 하나 쓰고 갈까요? 보세요. 밖에가 m제곱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n제곱근에 a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지수법칙에서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얘네 둘을 합쳐서 제곱근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반대로 가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아, 얘가 12제곱근에 16 이렇게 가도 되고 다시 얘랑 자리 바꿔서 세제곱근에 4제곱근에 16인데 이걸 이렇게 쓸까요? 그럼 여기랑 사라지면서 세제곱근에 2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부러졌구나. 풀면서 이상하면 이따 물어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5번 볼까요? 답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다 답인가? 다 그러네? 자, 그럼 마지막 게 문제겠죠? 오. 자, 보세요. 이게 6제곱근에 81이 있고요. 6제곱근에 27. 그 다음에 여기가 12제곱근에 9가 있어요. 이렇게. 자, 문제는 아까는 같은 우산이면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우산이 아니잖아요. 6, 6, 12예요, 우산이. 그쵸?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할 거예요, 이렇게. 안 돼요. 괜찮아요? 아니면 여기 안에 거를 없애던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6제곱근 하고, 여긴 뭐예요? 3의 4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그 다음에 6제곱근 하고 3의 세제곱 쓰시고, 여기가 12제곱근에 3의 제곱인데 여기랑 여기랑 약분해서 얘만 6제곱근에 3이라고 쓰자고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자, 어떻게 6제곱근에 3의 4제곱, 6제곱근에 3의 세제곱이고 여기가 6제곱근에 3이에요. 그럼 이제 전부 다 같은 우산이니까 한꺼번에 쓰자고요. 이렇게. 뭐예요? 1이죠. 이런 식으로. 괜찮겠어요? 몇이야? 오케이. 자, 이런 연습을 많이 해오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 많이 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정도, 이따 선생님 프린트 정도까지만 딱 하고 끝. 왜? 우리는 나중에 지수의 확정을 풀 거예요, 이거 다. 이거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여기서만. 진짜 아마 고등학교 내내 지금 지수 처음 배울 때 빼고 뒤에 가서 이런 문제를 다시 만날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듭제곱근 형태로 계산하는 거 여기서 끝. 이따가 선생님이랑 하게 된 지수 확정을 배우고 나면 무조건 다 글로 바꿔서 할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 이해는 하고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거든요. 자, 보시죠. 대표 유형 5번으로 갈게요. 거기 이따 몇 개 선생님이 상담할 때 풀라고 할 거니까 푸시고 이따 질문 또 받을게요. 5번, 대표 유형 5번 보죠.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문자로 줘요. 문자.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니까 할만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로 줍니다. 와, 나 진짜 안 보이는데? 원본 어딨냐? 너 원본 갖고 왔나? 원본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원본은 안 가져왔네요. 원본도 이렇게 약하게 보이나? 선생님이 노안이 온 건가요? 자,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바깥에가 4예요? 안 보이지? 풀라는 거냐? 1은 아닌 것 같고, 그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죠? 4인 것 같아요. 틀리면 바꾸지 뭐. 자, 여기 16이 있고요. 왜냐하면 16이 있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점점 어려워지죠. 여긴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그냥 루트 A고, 여기가 세제곱근의 A고요.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4구나. 땡큐. 고마워요. 자, 나누기. 여기가 그냥 루트죠. 그 다음에 여기가 4고요. 루트 A하고, 위에가 또 세제곱근의 A인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등호가 나왔죠. 등호가 나오고 6인 것 같죠? 이게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유추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걸 만족하는 A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해보죠. 오른쪽 거는 그냥 왼쪽 거부터 해보자고. 자, 천천히. 뭐라고요? 아, N이구나. 나 A를 구하라는 줄 알았어요. 땡큐. 네, 요걸 했네요. 되셨죠? A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죠? 천천히.
그러면 얘를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자고요. 그럼 얘는 얘랑 만났으니까 여기 앞에 2가 오고요. 아까랑 조금 빠르게 가도 될까요? 빠르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나중에는 같이 풀어야 돼요, 선생님이랑. 그러면서 암산의 능력을 키우세요. 같이 선생님 풀 때 같이 계산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풀어라. 아니고 선생님 은근히 자주 틀리거든요? 얘기해줘야 돼요. 저게 틀리나 안 틀리나 보자 라고 하는 눈으로 보시면서 얘기해주셔야 됩니다. 자, 됐죠? 곱하기 밖에 4제곱에 A 하고요. 여기가 8제곱에 A 이렇게 되겠죠. 3일까? 4일까? 4가 맞는 것 같죠? 네,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집어요. 그럼 여기가 6제곱근의 A 고 여기는 그냥 2의 4제곱근의 A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없앱시다. 이렇게. 얘랑 지워지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여기 2도 지워졌어요. 이렇게. 맞는 것 같죠? 느낌에? 그럼 이렇게 되죠. 10이에요. 6이에요. 양수인데? n이? 뭔가 잘못된 거야. 저기가 n이면 뭐가 잘못됐을까? 숫자가 뭐가 하나 틀린 거야. 아니네? 맞네요? 아니지. 밑에 게 더 커야 되는데? 맞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선생님 틀린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에는 그냥 쓰세요. 이렇게. 위에 나온 거. 밑에는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맞춰주고 안에다가도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12로 쓰고 이렇게요. 여기 약분하면 6 나오잖아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같은 우산을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이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건 뭐 문제보다 숫자를 읽는 게 더 오래 힘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많이 나오냐면 곱셈 공식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수 계산에서. 1학년에서 했었던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자, 6번부터는 이제 확장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어요? 앞에? 괜찮아요? 자, 지수의 확장을 할 겁니다. 저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썼었던 지수 연산이라면 이 지수라는 애가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연수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점점 확장을 할 겁니다. 수체계가 바뀌듯이. 첫 번째는 뭐냐면 지수가 정수입니다. 이렇게. 저기에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항상 정의가 들어가요. 정의는 뭐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우리가 더하기를 그렇게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해서 써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의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로 했어 예요. 그래서 정의를 할 건데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요. 어떤 숫자 a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요. 만약에 n이라는 애가 자연수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이렇게 하기로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죠. 무엇이냐면 앞에 저기 곱셈 공식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곱셈 지수법칙 있잖아요. 이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A의 제곱에다가 A의 0제곱이라는 걸 곱했어, 이렇게. 그럼 뭐예요? 더하기로 했죠. 지수끼리. 맞아요? 그렇게 세팅을 한 거야. A에다가 이렇게 한번 맞춰보자. 그럼 얘가 이거겠네. 왜 자꾸 이를 써? 이렇게 되겠네. 근데 A에다가 뭘 곱했더니 똑같이 나왔죠? 그럼 얘가 뭐겠어? 얘가 1이겠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또 비슷하게 A의 제곱에다가 이번에는 A의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이렇게. 그럼 지수법칙에서 더하라고 했잖아.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할 거야. 그럼 A의 0제곱이 되면서 1이래며 얘가. 근데 뭐랑 얘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되지?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이거겠네. A의 제곱에다가 이걸 곱해야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맞춰주려고.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자, 얘기했죠, 선생님이. 이런 조건이 중요하다고. 저기 A는 0이었어도 돼요. 그냥 실수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및, 즉 A가 0이 되면 안 돼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분모로 갔잖아요. 분모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끝.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지수법칙이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잘 들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게 뭐 별거 없네요. 그냥 확장했다는 얘기잖아요. 계산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봐요. A하고 B는 이제 0이 아닌 실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M하고 N이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라는 거죠. 저 조건이 바뀐다고요. 지수법칙이 많이 변하지 않아요. 뭐가 바뀐다고요? 조건이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뭘까? 조건이겠죠. 저 조건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저기서 뭐가 탁 걸려요. 쓸 때마다. 얘를 나중에 들어줄게요. 됐죠? 그러면 1번 똑같아요. 여기다가 얘를 곱하면 더할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두 번째, 여기다가도 저 조건만 만족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마찬가지로 A, B의 N도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제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가요. 이유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B분의 A를 할 거야. 이렇게. 요거에 N제곱을 할 거야. 그럼 얘를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고 N제곱이라고 쓰자고. 이렇게. 괜찮죠? 요거라며 A의 마이너스 1은 A분의 1이라며. 맞죠?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A의 N제곱에 B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위에는 곱셈법칙을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필요 없어진 거야. 어차피 B는 0이 아닐 거니까. 이해되셨죠? 흡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야. 그럼 얘가 이거죠. A의 N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N제곱. 그러니까 B의 N제곱 분의 A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같은 얘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쓸 데가 없는 거죠. 같은 얘기라고요, 결국에.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합니다. 4번이 얘기가 끝났어요. 왜요? 그냥 이제 뺄 거예요. 끝. 이렇게 끝나요. 얘기가. 어째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5제곱은 3에서 5제곱을 빼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저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3의 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계산이 더 더러워진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 그래 확장했다며. 알겠어. 뭐 별거 아니네. 확장해서 쓰자 라고 하는데 계산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만큼 힘들 거예요. 나중에 이 마이너스 1제곱이랑
a분의 1과 마이너스 뭐 a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다 헷갈리기 시작해요. 루트 a 이런 거 다 헷갈린다고요. 점점. 자,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돼요. 여기서 질문 하나.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유리수. 하나만 더 물어볼까? 실수의 정의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실수 얘기를 하고, 뭐, 다 얘기하는데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선생님이 대학원에 조교로 있을 때, 대학교에서 대학원 조교로 있을 때, 공대에도 수학 교수님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공대에서 논술이나 아니면 면접을 보면, 수학과 교수님이 한 번씩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도와주러 가요. 근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수학 질문이 면접이잖아요? 그럼 뭘 풀어보라고 하는 면접을 하지 않아요. 질문이에요. 말 그대로. 이런 거 물어봐요.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 거 뭐야? 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설마 대입인데 동그란 거야라고 얘기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또는 자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방정식이 뭐예요? 실수가 뭐예요? 유리수가 뭡니까? 대답 못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써먹긴 하는데 얘가 뭔지 모르고 써먹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걸 해달라고 할 때 내가 8월 15일 날 먹었었던 그 음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명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수학은 생각보다 그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유리수.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B분의 A 꼴의 수. 대신 A, B는 서로 소인 뭐야? 자연수. 아니면 정수라고 해야겠다. 이제 음수도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대신 뭐요? 하나 더 들어가죠?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B분의 A 꼴, AB는 서로소, B는 0이 아니다. 괜찮을까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실수는요. 리얼 넘버. 수직선상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숫자. 실제 존재하는 실직 가능한 숫자가 실수예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수직선상의 모든 숫자. 한번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자, 유리수래요. 지수가. 그럼 여기도 정의를 합니다. 정의할 거예요. 그럼 뭐가 정의되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n분의 1만 정의하면 돼요. n이 정수일 때. 0이 아닌 걸로. 될까요? n분의 1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면 n 제곱근의 a가 되는 거죠. 요것 때문이에요. 저기에 맞춰준 거야. 봐봐. 보세요. 내가 만약에 a에 이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a의 2분의 1을 제곱했다. 그러면 a의 저법칙 때문에 이거잖아요. a가 됐죠. 질문을 잘 봐.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a가 됐어. 그럼 이게 뭐야? 제곱근. 방금 배웠잖아요.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a가 됐어. 제곱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아, 얘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하기로 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선생님 아까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지수로그 계산을 완벽하게 해낸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로 같은 얘기인데 여기가 n분의 m이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쓰자. n분의 n으로 이렇게 되면 n 제곱근의 a의 n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어렵진 않죠?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제곱근 계산할 때 뭐라 그랬죠? 열심히 하지 말자.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열심히 하지 말자라고 했던 건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이게 있었다고 치죠? a의 6제곱근 에다가 뭐 곱하기 12제곱근 a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거 계산했다고 치자고요. 아까 했었던 거, 우리가 풀었던 거. 그럼 아까 이렇게 풀었잖아요. 얘를 12로 두고 여기 제곱으로 만들어요. 2 곱한 거지. 밖에 안 해. 괜찮아요? 네, 연습해야 돼요. 그럼 똑같은 유산을 썼어. 그러면 12제곱근이고 둘이 곱하니까 a의 세제곱. 다시 약분하면 4제곱근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제 이걸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수끼리잖아요. 곱하면 어떻게 하지? 더하잖아.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위에 걸로 안 하고 밑에 걸로 한다고. 되셨나요? 앞으로의 모든 이 지수가 끝나고 지수 법칙이 끝나고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로그든 지수함수든 다 망하는 거야. 그냥 못 넘어가. 그냥 가서 네가 쓰는 것은 흰색은 글씨요 검은 것은 칠판이구나가 돼버리는 거죠. 큰일 나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해하셨죠? 그럼 우린 저 연습을 많이 해오셨는데. 자, 이따가 또 할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정의야. 그럼 여기의 조건은 뭐냐면 거듭 제곱근이 아까 계산을 할 때 맨 앞에 써 있었던 게 뭐냐면 A랑 B가 양수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의 조건은 밑수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따가 발례를 선생님이 하나 들어서 문제를 하나 풀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나서. 저게 교과서에 있는데 예전에는 저 문제가 소수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선생님 원래 문제 풀다가 이거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와 계속 얘기합니다. 나와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내가 많이 봤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가 바뀐다고? 여기서 이것만 바뀌어. 지수법칙 똑같아. 자 A랑 B는 0보다 큰 실수로 바뀌고 M하고 N이 이번에는 유리수라고 해서 바뀔 거예요. 똑같아요. 조건만 바뀐다고. 지수가 확장을 하면 조건만 바뀐다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이거야. 이게 끝이야. 다야 이게. 정말 이게 다예요. 대신 계산은 더러워지죠. 그럼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왜 양수여야 될까? 교과서에 나와요. 따다다다. 발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2의 4제곱근이 있고요. 여기다가 4제곱이 있고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괜찮아요? 4제곱근에 마이너스 2의 4제곱. 괜찮을까요? A가 음수죠. 여기 있는 법칙들 쓸 건데 A가 음수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의 4제곱에 전체 4분의 1제곱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아니 그렇게 쓰기로 했잖아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그죠? 그럼 2번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곱해야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보셨나요? 내가 계산 틀린 게 있어요? 아직 없잖아요. 근데 얘를 봐. 얘 뭐냐? 이거죠. 얼마예요? 이거죠. 등호로 따라가 볼래요? 2가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됐죠. 어디가 잘못된 거야? 여기요. 즉 A가 음수면 여기 있는 지수 법칙이 아자작 무너져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딱 3년 전에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될 때 A가 음수인 경우 안 되는 발례를 하나 이상 찾아 써라. 이거예요. 답이. 지수 법칙이 깨지게만 만들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쓸 수 있겠어? 못 써요. 그 시험 문제 내가 알기로 3명인가 썼대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교과서에 있어요. 진짜로. 뭐 교과서마다 다르긴 하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왜 음수인지. 괜찮을까요? 됐죠? 뭐 우리 지금 이거 내가 뭐 시험에 나온다고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웃기게 제곱근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배울 때도 이게 나왔었어요. 음수인 거, 양수인 거 나눠서 푸는 거.
기억해볼까요? 이거요. 요거요. 루트 a제곱. 얘는 뭐랑 같죠? a의 절대값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a,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절대값의 정의가 뭐예요? 절대값의 정의. 부호떼기? 그쵸? 저게 답이 나와야 돼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안 까먹어요. 계속 내가 얘기를 하고 되네이고 되네이고 절대 안 까먹어요. 버릇처럼 나오면 돼요. 나는 지금 물어봤던 건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얘기했죠? 듣고 보고 쓰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버릇을 만드세요. 아예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뭐랬죠? 익혀야 돼요. 습득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계산이 자유자재로 막 미친 듯이 틀리지 않고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신은 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겨울방학 동안에 안 해가지고 망했다 어떡하죠?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전까지 해놓고 그때 가서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양은 똑같으니까 지금 많이 해놓자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세 번째. 자, 지수가 마지막으로 실수가 됩니다. 바뀌는 거 없어요. 정의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A가 0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 이 조건에서 지수 법칙 땡땡하고 A랑 B가 0보다 큰 실수이고 M하고 N이 실수이다. 요렇게밖에 안 바뀐다.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그냥 보기에는 아이 뭐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똑같잖아 법칙. 자, 하나 볼까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래? 이거 고개 끄덕이는 사람 몇 명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아까 내가 지수끼리 더 하라고 했는데 이게 답이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이제부터. 내가 아까 그랬잖아. 비웃지 말라고. 분명히 문제 이렇게 푼다고. 그러니까 지수가 유리수가 되고 실수가 되면 정수 때 실수하지 않았었던 것들이 여기서 다다다다닥 터져요. 연습을 안 하면 내가 판다 함정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게 문제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겨울방학 전까지,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환장하는 게 저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저런 경우 많거든요. 무슨 경우냐면 예를 들어 수능이에요. 선생님 그런 적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모의고사만 보게 하는 고3이 몇 명인데 되게 더럽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어려운 4점짜리인데 다 풀었어요. 마지막 계산을 요따구로 해서 틀리는 애들 겁나 많아요. 이것만 그냥 한 가지 예뿐이에요. 되게 많아요. 저는 얘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다 풀었어요. 마지막에 답만 적겠어요. 물론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평소의 습관이에요. 실수는 1학년 때 그런 경우 많죠.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 보러 갔어요. 실수를 3-4개 하면 시험 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태껏 공부했었던 것도 다 난리잖아요. 실수도 결국엔 내 실력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실수도 만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실수라는 그 나쁜 습관을 없애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는 오래 걸리고 나쁜 습관은 금방 만들어집니다. 편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실수를 한다. 나중에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시험도 볼 거거든요. 학원에서 보잖아요. 그거 말고도 선생님 또 시험을 보게 할 거예요. 기출문제도 풀고 할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오답 노트를 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다 오답 노트를 나눠줘요. 그 다음에 시험지 다 모아서 오답 해오면 선생님이 다시 모아서 내가 다시 봐요. 근데 필요하면 첨삭하고 다시 줘요. 그 다음에 이거 언제부터 다시 볼 것 같아요? 시험 전날 자기가 자기 오답도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실수, 아는 문제 다 틀려요. 귀찮지만 하셔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알아. 나도 풀었던 거 다시 푸는 거 싫은 거 나도 알아. 나도 싫어해. 선생님은 만약에 하루에 이제 10시간 수업할 때 있거든요. 아침 수업, 점심 수업, 저녁 수업 다 똑같은 거 수업한 적도 있어요. 똑같은 거 진짜. 교재도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말을 했나? 얘한테 안 했나? 이렇게 하고 헷갈려요. 나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자,
책으로 갈게요. 그럼 이제 우리 아까 풀었었던 4번의 문제도 저렇게 풀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고 13페이지로 가세요. 6번. 그리고 내가 아까 다시 프린트를 봤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프린트돼서 책에 나올 때까지는 이따 저걸로 풀게요. 일단 선생님이 풀라고 할 때는. 그리고서 책 나오면 다시 바꿀게요. 13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이제 다 배웠거든? 다 배우긴 했는데 이 계산이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뭐 예전에 했으면 어느 정도 익혀 있을 거예요, 눈에. 근데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좀 빠듯하게, 빡시게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같죠? 대표 유형 6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4분의 위에 뭐 안 써 있고요. 3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27의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곱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의 세제곱 더하기 8의 4제곱 분의 9다. 요거를 간단히 한 것은 입니다. 세제곱이고요. 4제곱 아니고 세제곱이에요. 세제곱이에요. 땡큐. 프린트에 문제가 있는 걸까? PDF 파일에 문제가 있는 걸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수는요, 더하는 것, 아니, 더하기네. 그렇지. 곱하기가 아니야. 더하기예요. 더할 때는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장 작은 걸로 묶으세요. 지수가 가장 작은 걸로 묶으세요. 아시겠죠? 자, 천천히 밑에 그냥 4 둘게요. 두시고. 괜찮아요? 여기는 3인데 요게 뭐냐면 3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저기를 3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3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됐죠? 자, 밑에는요. 4가 있고 8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요거를 밑에 것만 다시 쓸게요. 2의 6제곱 더하기 2의 9제곱이니까 여기는 2의 6제곱으로 묶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괜찮으세요? 계산 같이 하고 있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뭔 일이 벌어지니? 여기 4랑 4랑 없어지죠. 약분. 이렇게. 여기 1하고 8이잖아요.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돼요? 암산하세요, 같이. 그러면 얘를 밑으로 내려와야지. 3의 6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6제곱분의 1이니까 6의 6제곱분의 1 또는 6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저기 익숙하게 왔다 갔다 되셔야 돼요. 같이 풀어야 돼. 선생님보다 빨리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해결해 와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할게요. 안 보이는 건 넘기세요. 나중에 줄 테니까 넘어가야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 7번을 볼게요. 대표 유형 7번. 이따가 풀 시간 줄게. 오늘 진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갈 거예요. 요거를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상담을 해야 돼서. 처음에는 천천히 나가기로 했잖아요. 와, 또 안 보여. 세제곱근인가요? 세제곱근, 그 다음에 A 하고 세제곱근 A, 짝대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여기 세제곱근의 A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뭐요? 세제곱근인가요? 아니다, 4야? 333이야?
고마워요. 이렇게 된대요. 아, 맞구나. 그래서 얘가 A의 K제곱이다. 그래서 K를 구하라. 라는 얘기죠. 자, 거기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A가 0보다 크다. A는 1이 아니다. A가 1이면 왜요? 1이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1이 되니까. 자, 선생님이 스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따라와 보시겠어요? 못 따라와도 괜찮아요. 맞아요? 곱하기가 없었지? 3만원 넘는데? 아니,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여기 답이 써있으니까.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중간 과정 갑시다. 중간 과정 갑시다. 보세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천천히. 자, 요거 일단 지울게요. 천천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정도의 속도예요. 내가 지금 보여준 거. 나중에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됐다. 아시겠죠? 괜찮아요? 자, 여기 있는 게 밖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가 A이고요. 천천히 세제곱근에 A고 세제곱근에 A고 거기에 3분의 1이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제곱근에 A에 3분의 1 이렇게 되죠. 오른쪽은 안 쓸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또 이렇게 되죠. 아, 얘가 그러면 A 곱하기 얘랑 만나서 그냥 벗겨버립시다. 3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에가 이렇게 되죠. A에 곱하기 세제곱근 A에 3분의 1에 3분의 1이죠. 좀 정신이 없어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모르면 얘기하셔도 돼요. 적어놓으셨다가 얘기해도 되고요. 여기도 그럼 이렇게 되겠지. 여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세제곱근 A에 3분의 1에 3분의 1이겠죠.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 안에 거부터 벗겨도 돼. 여기 3분의 1 얘랑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아마 풀이는 안에 거 하고 그 다음에 밖에 거 하고 밖에 거 할 건데 나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랑 하니까 9잖아. 얘랑 만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A의 3분의 1 곱하기 A의 9분의 1 하고 여기는 A의 3분의 1의 9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같이 보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도 A의 3분의 1의 9분의 1이겠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나와요, 이제. A의 3분의 1, A의 9분의 1, A의 27분의 1에다가 A의 27분의 1을 곱한 거란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왜 그러냐면 얘는 3분의 1 한 번만 만나잖아. 얘는 3분의 1과 3분의 1을 두 번 만나니까 이렇게. 얘는 3분의 1을 세 번 만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도 세 번 만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A의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2. 그러면 A의 27분의 9에다가 3에다가 2. 그럼 A의 27분의 14, 6의 K.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서 같이 푸셔야 되지만 베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베끼지 마. 같이 풀면서 이해하면서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랬다? 그래야 들어간다고? 나중에 선생님보다 빨리 푸셔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해줘. 부탁이야.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딱 이렇게 봐봐. 아까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풀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곱근을 풀기엔. 자, 좀만 더 어려운 걸 볼까요? 8번. 자, 이번엔 숫자입니다. 오, 그나마 좀 보이네요. 제곱근이 없으니까. 자, 선생님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풀려요? 아니잖아. 다 이렇게 풀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쵸? 익숙해져야 돼요. 자, 천천히. 여기는 이렇게 가도 돼요. 한 번에. 얘랑 곱했어요. 괜찮죠? 지수법칙. 모르면 앞에 거 다시 봐도 돼. 봤다고 보고 와도 돼. 괜찮아. 자, 안에가 양수면 곱해도 돼요. 유리수끼리. 그래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오시죠? 안 되면 버퍼링 생겨도 괜찮으니까 따라오세요. 얘기하시고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뒤집어야지. 괜찮죠? 여기는 제곱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2가 2랑 사라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조심. 자, 선생님 거보다는 본인들 게 좀 더 어려워요. (9번으로) 갑시다. 이제 난관에 복잡하게 될 거예요. 대소관계가 뭐야? 말 그대로 크냐 작냐예요. 자, 대소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수직선상에서 합니다.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가면 더 큰 거, 이쪽으로 가면 작은 거, 맞죠? 그렇게만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대소관계를 할 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요. 무슨 방법이 있었어? 질문. 무슨 방법이 있었어? 만약에 A랑 B를 비교할 거야. A랑 B의 대소관계를 할 거야.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좋은 거. 그쵸? 첫 번째, A에서 B를 빼요. 그래서 양수면 A가 B보다 크고 0이면 같고 0보다 작으면 B가 더 크다.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루트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에서 A랑 B가 0보다 크면 A제곱 빼기 B제곱을 해보시고 또는 루트 A 빼기 루트 B도 똑같이 해보죠. 양수일 때는. 그럼 다 그대로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세 번째 A랑 B랑 0보다 크면 B분의 A가 1보다 크냐 B분의 A가 1이냐 B분의 A가 1보다 작냐 이런 것들도 따져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괜찮을까요? 그럼 지수는 어떻게 할까? 9번 보세요. (9번을) 보시죠. 자, 거기 얘 세소라고 하고요. A가 이건 것 같은데요.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3. 이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도 상관이 없죠. 음수니까. 저거 괜찮을까요? 일단은 하나 기억해주세요. 이게 마이너스 1이랑 3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데 요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세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맞나요? 홀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저거예요. 그 다음에 B. 뭐라고요? 5제곱근이요? 5제곱근인 것 같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C가 얘가 45제곱근인가요? 15제곱근일까요? 15야 45야 15인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마이너스 23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이 정도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부터 이걸 풀리기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홀수니까 마이너스를 전부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수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 얘를 마이너스 6의 5분의 1제곱 이렇게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238의 15분의 1제곱 이렇게 넘기셔도 돼요. 너무 어렵다. 우리한테. 차라리 거기 부다시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빼고 고민해보자고요. 마이너스 빼고 즉 3의 3분의 1제곱하고 6의 5분의 1제곱하고 238의 15분의 1제곱을 한번 생각해보죠. 저게 3으로 하면 7 아니 238? 6으로 해도 안 떨어지는데? 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방법일 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밑에를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를 똑같이 만드세요. 이해돼요? 자,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얘가 3의 5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나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라는 거예요. 어렵죠? 표정들이 되게 안 좋아요. 자, 천천히 갑니다.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3이잖아. 그러면 15분의 1을 하고 안에 거를 5제곱하면 똑같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같죠? 약분하면. 그죠? 그럼 3의 5제곱이 뭐예요? 내가 방금 썼던 요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 좋아요. 여긴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죠? 6의 세제곱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6의 세제곱 얼마야? 이렇게 되죠. 얘도 그냥 두면 되잖아. 똑같으니까. 그럼 전부 다 양수인 상황에서는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 a가 제일 크죠. 마이너스 a가 제일 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되죠. 돼요? 왜 그래서 그런 거야? 어렵다고. 자, 우리 뭐 배웠어요, 방금? 거기서는 분명히 이걸 쓰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되게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처음에 연습은 이렇게. 그래서 미수만 비교한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조심해야 되는 건 다 마이너스를 뗐기 때문에, 붙여서 계산.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렵죠? 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계산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계산은 다 잘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까다로워지는 건 그게 쉬운 계산 문제만 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곱셈 공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식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대소관계 문제는 진짜 더러운 거 되게 많아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 풀면 되게 어렵습니다.
계산도 더럽고.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거 곱셈뭉치도 나오고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해도 상관없으니까. 욕심 부리지 않을 거예요. 벌써 8시 반이잖아. 자, 10번으로 갑시다. 자, 요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3의 4제곱인가요? 3의 4제곱이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의 제곱이에요. 제곱이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2의 11제곱을 요 A하고 B로 나타내어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로그가도 저런 문제 나와요. 자, 쫄지 말고 천천히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그냥 가요. 어떻게 하냐면 3은 A의 4분의 1제곱이 맞아요? 괜찮을까? 한 번에 갔습니다, 선생님. 이해하고 적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쪽팔리다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걸 얘기하려고 학원을 다니는 거지. 내가 지금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준 돈으로 학원을 다니는데 모르는 게 얘기하는 쪽팔린 게 어딨어요? 진짜 쪽팔린 게 뭔지 알려줘요? 진짜 쪽팔린 건 내가 만약에 지금 고3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수능 다 끝났잖아요. 결과 다 나왔겠죠. 내가 못 갔어요. 다음 주가 뭐예요? 다다음 주? 다음 주지. 다음 주 크리스마스죠? 내 친구들은 다 붙었어. 연고대, 한양대 다 붙었어. 근데 나는 내가 가고 싶은데 썼다 다 떨어졌어. 친구들이 야, 크리스마스 때 나와 놀자. 나갈 수 있어요? 아니, 뭐 내가 성격이 좋으면 나가죠. 쪽팔리잖아요. 이게 쪽팔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설 있고, 그 다음 주에 새해 있고, 다음 달에 2월 되면 설날 있죠. 근데 우리 집도 하필이면 큰 집이야. 엄마가 갑자기 막 사촌들이 오는데 나한테 돈을 쓰면 야, 너 PC방 가. 방에서 나오지 마. 왜 그럴 것 같아요? 고모가 우리 조카는 이번에 대학 어디 붙었나? 엄마한테 물어보겠죠. 엄마 계속 요리만 해요. 그게 쪽팔린 거예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선생님 제자 중에 진짜 잘하던 애가 있거든요. 거의 전교 1, 2, 3등을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었는데 여자애인데 요거였으니까. 이쪽 말고 딴 동네에서 8년 전, 9년 전이었으니까. 걔가 2대 이상 아니면 안 가는 데였어요. 서울, 연대고대, 이대. 딱 요 네 군데만 가는 애였거든요. 근데 얘가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어요. 수능 전날부터. 근데 솔직히 그냥 맘 편하게 쉬었으면 컨디션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데 얘가 되게 예민한 애예요. 근데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게 신경이 쓰기 시작한 거죠.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내신도 망친 적이 별로 없는 애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게 쌓여서 수능날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수능을 보러 간 거죠. 2교시 끝나고 그냥 왔어요, 집에. 시험을 다 망쳤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을 망쳤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왜 망쳤냐라고 하겠지만 걔 입장에서는 망친 시험이었거든요. 한 달인가 2달간 자기 방에서 안 나왔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안 갔습니다. 유방 갖고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인 거 같죠. 밥도 그냥 지방에서 먹고. 핸드폰 다 차단. 집에 노트북도 없이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딱 2달에 나왔어요. 지금 이대 다녀요. 아니다, 이제 졸업했겠구나. 아무튼. 딱 3개월 있다 연락 왔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이 데미지가 너무 커서 못 다닐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걔한테 뭐라고 안 했어요. 부모님도 너 예대 이상 가라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목표였던 거예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내가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시험 못 봤다라고 하는 게. 취소해서 바로 이제 갔어요. 그것도 거의 수석으로 갔을걸요.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쪽팔리는 건 전혀 없어요. 이게 쪽팔려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왜 문제예요? 또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 물어보고 싶은데 하는데 저쪽에서 계속 물어봤어요. 아, 땡큐.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있을걸요? 아,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보세요. 여기 괜찮아요? 4분의 1제곱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4분의 1제곱, 그럼 여기다가도 4분의 1. 이렇게요. 괜찮죠? 선생님 계속 이렇게 스킵할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야 암산이 돼요. 그럼 여기는요. 자, 얘가 다시 얘기하면 2의 6제곱인가요? 괜찮아요? 맞죠?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곱했어요. 그럼 2가
B의 몇 제곱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할래요? 12. 선생님이 좋아하는 숫자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이렇게. 넣으세요. 그럼 얘가 뭐야? 2의 제곱이니까 B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괜찮아. 나 기다릴 거야. 따라와. 근데 이 시간을 점점 단축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뭐 암산을 풀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계속 풀면서 따라오세요. 괜찮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났죠. 이걸로 풀 거니까. 그럼 A는 4분의 11 곱하기 B의 3분의 11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본 길은요, 그 다음에 가기 편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는 가본 길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안 가봤더라도 발자국이라도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풀어볼까? 틀리면 다시 풀면 되죠. 쫄아있지 마. 쫄지 마. 안 쫄아도 돼. 지금은 그럴 시기야. 실수도 많이 해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는 시기예요. 괜찮아요. 다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틀리려고. 진짜 실전에서. 자, 넘어가 볼까요? 또? 좀만 더 할게요. 아니, 문제는 풀어와야 되니까. 자, 11번 보시죠. 자, 이제 슬슬 얘가 말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에까지 봐봐. 거의 대부분 계산이었어. 계산, 뭐 대소관계하라, 계산하라, 뭐 이런 거니까. 근데, 또 안 보이는데. 됐어요. 자, 11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27분의 1의 n분의 1 제곱과 16의 마이너스 n분의 1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값의 합을 구하여라. 네. 선생님이 잘 쓴 거 맞죠? 그럼 나 이렇게 써도 돼요? 잘 봐. 나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괜찮아. 버퍼링 걸려도 돼. 아니면 본인이 해봐. 이게.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곱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중간 과정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선생님 저 답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실력 안 늘어. 해야 돼. 자, 얘는 그냥 써요. 이렇게. 됐나요? 내가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답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럼 n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 n에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n이 정수야? 틀려도 괜찮아. 마이너스 3 넣어도 되죠? 마이너스 3 넣으면 1이니까. 괜찮아요? 돼요? 마이너스 1 어때요? 돼요? 1 돼요? 안 돼요. 1이면 27분의 1이 나오잖아요. 거기 걔가 지금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또 뭐 되는 거 있나요? 선생님 보기엔 없어요. 그죠? 얘는요? n에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4 들어가요? 마이너스 2 들어가요? 마이너스 1 들어가요. 그쵸? 뭐 다른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답이 문제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건데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뭐가 또 있나요? 아니면 내가 뭘 문제를 잘못 썼니? 값의 합을 구하라? 값의 합을 구하라? 잠깐만요. 답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니면 선생님이 뭘 잘못 쓴 걸 거예요. 답지 아까 가져왔는데.
아, 답지도 안 보이는데? 아, 위에가 1이 아닌가 봐요? 그치, 4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4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이 조금씩 나올 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12가 되겠죠. 여기는 16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답 쓴 것처럼 생각을 하면 뭐예요? 12의 약수인데 음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n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n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데? 뭔가 하나 또 이상한다고 안 가면 돼요? 뭘까? 뭘까? 하나는 1인가? 이게 1월 문제야? 어? 이게 1월 문제냐고. 환장하겠네. 참 쉽지 않군요. 이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의 의미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네요. 뭔가 하나가 다른가 봐요. 뭘까? 하나가 1일까? 둘 다 4인 것 같죠? 4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가 1인가? 하나가 1이어도 뭐 그닥 달라지는 건 없는데.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선생님 하나 잘못 썼군요. 그럼 맞네요. 거봐요. 선생님이 틀린 경우 있다 했죠? 요거 3개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7이 맞습니다.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생각보다 문제 좀 어렵죠?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선생님이. 이게 걱정이에요. 문제들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서. 걱정하지 마세요. 맞춰갈 겁니다. 웬만하면 이건 선생님이랑 같이 풀고요. 숙제로는 다른 걸 내줄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이걸로 나갈게요. 자, 그 다음 12번. 일단 12번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대신 숙제는 다른 걸로 줄 테니까 풀어오세요. 12번. 이거는 풀다가 눈 나빠질 것 같아요. 공부력을 키우려다가 시력을 나빠지게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두 양의 실수 A, B에 대해서 그 A 별 B 요거를 문제 안에 정의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만 이렇게 정의하고 나오면 다시 사라지는 문제 안에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A가 B보다 작으면 A의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B의 A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로 정의할 때 돼요. 자, 하나씩 할게요. 2 별 루트 2. 뭔 소리야? 별 2 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천천히 할까요? 하라는 대로요. 첫 번째, 뭐요? 2 별 루트 2부터 해보죠. 뭐가 더 커요? 당연히 2가 크죠. 이건 아실 거죠? 2가 커요. 그럼 얘가 루트 2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작은 게 밑으로 2인가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 별 2 루트 2가 되죠. 그럼 얘는 자, 큰 게 지수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긴 큰 게 2의 2 루트 2가 되는 거죠. 끝.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어요.
저게 답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뒤에는 혹시 더 풀어올 수 있으면 더 풀어오는데 숙제를 이걸로 안 줄게요. 눈이 너무 나빠질 것 같아요. 내가 눈이 나빠질 것 같은데. 이따가 프린트 하나 줄 테니까 그걸 하고 잠깐 쉬었다가 프린트 주면 프린트 풀고 선생님이랑 상담 조금 할게요.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